예, 이번 시간에는 제16장 2절 벡터 필드와 라인 인테그럴, 벡터 필드와 라인 인테그럴에서 선적분을 하는데, 이번 선적분이 그 곡선 위에서 함수값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곡선 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벡터 필드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거 어떻게 적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 이게 뭔 소리지 했었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뒤에 얘기인데, 슬라이드는 17페이지인데 나중에 다시 등장하겠지만은, 이것이 뭐냐면 윈드 스피드, 그러니까 미터 퍼 세컨드가 초속 풍속입니다. 풍속을 초 단위로.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초속, 뭐 바람에 안 부는 데도 있지만 초속 2m가 되고, 여기 빨간 부분이 초속 한 10m, 8m, 10m 되고, 여기 이 부분이 초속 한 16m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헤비스톰 사우스 오브 그린란드에서, 그린란드가 이쪽이에요. 그린란드 밑에 이제 헤비스톰, 그러니까는 폭풍이 이제 크게 이제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도를 본 상태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내는 것이 목표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다라는 걸 나타내는, 즉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너지가 1이고 여기서 에너지 3이다.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처럼 사우스 오브 그린란드에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린란드 주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내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는 관심 제예요. 이런 데는 그린란드랑 멀잖아요. 그린란드 주변에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린란드 주변에서 관심인데, 그러면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니까 요런 데죠. 요런 데서 내가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총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은 요 곡선 C를 따라서,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색깔 잘 보이는 걸 할까요? 예. 그린란드 주변에, 요 주변에서 곡선 C를 따라서 여기서 F, X, Y, 여기 2차원이니까요. X, Y가 요 점일 때, X, Y가 여기 이 점일 때, F, X, Y는 바로 풍속이에요. 우리가 운동 법칙에서 배웠죠? 속도, 벨로시티를 다 합하면은 디스턴스가 나오는 것처럼, 속도를 다 더하면은 총 에너지가 나와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 fxy를 곡선 C를 따라 적분하면 이것이 총 에너지 앞글자 2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를 보고 대피를 하세요? 아니면은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여기 사시는 분은 조심하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쪽에 안 살고요,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이, 여기 보시면 여기 영국 있죠. 여기 영국에 산다. 내가 영국에 살면은 영국 주변에서의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속하는지 보면은, 지금 보니까 이런 데서 영국 주변이니까 요 정도, 이런 거. 여기서는 보시면은 여기를 곡선 C라고 할 때, 곡선 C를 따서 F를 선적분하면은, 근데 여기서 보라색은 풍속 한 초속 6m 정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적당히 그냥 잘 버티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쯤 산다, 여기 산다,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예요. 우리 집이 여기인데 이 근처의 해안선을 따라서 곡선 C를 따라서 선적분했더니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조심해야 되죠. 여기는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대피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쪽은요? 이쪽은 난리가 나겠죠. 이쪽은, 이런 데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스톰, 그러니까 폭풍이 몰아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그린란드 요쪽은 선적분하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거예요. 뭐 여기 노란 게 값이 큰 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데 살아요. 이런 데 살면서 이런 데 선적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뭐 안 불거나 뭐 0과 이사니까 여기 값은 되게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는 사람들은 폭풍에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런 근처 사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어떤 바람의 방향과 풍속만 나와 있지 곡선 C 위에서 F의 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지금 여기 태풍이 헤비스톰이니까 태풍이 막 불고 있는데 여기 가서 위치에 가서 여기 풍속 얼마 이렇게 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가면은 조난당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헤비스톰이 부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함수 값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곡선 C 위에서 함수 값을 적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바람이 현재 어떻게 불고 있고 어떤 정도 속도로 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 정보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가 뭐냐면 바로 어떤 하나의 필드 값인데 어떤 필드 값이면 바로 벡터 필드 값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즉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흐름 아니면 힘과 에너지 벡터라는 것이 어떤 에너지만 주어진 게 아니라 방향도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를 벡터 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벡터 필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요 곡선을 따라서 함수값을 계산한다. 아니면은 요 곡선을 따라서 함수값 계산한다.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함수값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제목 보시면은 라인 인테그랄인데 벡터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예.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왔네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페이지 슬라이드 12페이지입니다. 일단 정의 보시면 벡터 필드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벡터 필드, 벡터 장이라고 하는데 벡터 필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함수예요. 펑션이에요. That assigns a vector to each point in each domain. 그러니까는 각 정역의 각 점에서 벡터로 대응시켜주는 하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뭐 대문자 F로 가는 걸 써서 나타낼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공간 그러니까는 R2나 R3 2차원이나 3차원의 점에서 하나의 벡터 V로 대응시켜주는 하나의 규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 X, Y, Z는 우리가 벡터 표현하면 뭐 R 뭐 이런 식으로 썼듯이 예, 이런 걸로 대응시켜주는 벡터 필드예요. 예, 밑에 나와 있으면은 a vector field on 3-dimensional domain in space might have a formula like 이렇게 3차원에서 벡터 필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I, J, K 성분을 갖고 있는 예, 이런 벡터 필드도 사용되고 2차원이면 이제 이게 K 번째 성분 빠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벡터 필드는 연속입니다. F가 연속입니다. If the component function M and P are continuous. 얘가 모두 연속이면은 이 벡터 필드 F도 continuous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미분 가능하면 즉 MMP가 모두 미분 가능하면은 이 벡터 필드도 미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안 되죠. 만약에 요 j-번째 성분 n이 연속이 아니다. 그럼 이 벡터 필드 자체도 연속이 아니에요. 만약에 m하고 n이 다 미분 가능한데 p 성분이 이 k번째 성분에 대한 대응하는 p라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다. 그럼 이 벡터 필드는 미분 가능한 벡터 필드가 아니에요. 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formula for field of two-dimensional vector. 2차원 벡터는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I, J 성분만 있는 거예요. 이제 along a curve R, 곡선 R을 따라 이것은 velocity field expression도 뭐 이렇게
뭐 표현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좀 약간 정확한 표현 아닌데 지금 현재 이거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예, 윈드 터널, 그러니까 바람 이제 터널 안에서 바람이 이렇게 휘잉휘잉 불 때 그런 거고 요거는 스팀 라인 이서 컨텐트 터널니까는 터널에서 이제 뭐 스팀 라인 그러니까 열이 이제 전달된다 할 때 보시면은 여기서는 속도가 일정한데 여기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경사길에서는. 예. 그리고 여기선 반대로 처음에는 흐름이 이렇게 좀 원활한데 여기서는 급격하게 빨리 흐르죠. 예. 이런 것들로 다 벡터 필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벡터 필드 딱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여기서는 되게 여유 있게 흐르고 있구나. 여기서도 되게 여유 있게 흐르고 있구나. 여기서는 되게 여기가 제일 빨리 흐르는구나. 여기는 좀 속도 줄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크기와 방향 다 나타냈으니까.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흐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f we attach the gradient vector of a scalar function f to each point of level surface of the function, we obtain 3dimensional field on the surface에서 우리가 어떤 스칼라 함수가 줬을 때 그거에다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붙이면은 우리는 3차원 필드 온 더 서페이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면 잘 이제 읽으면 안 되고 실제로 한번 상황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적당한 그림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함수 f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어태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한 점, 이 서페이스에 한 점이 줬을 때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점에서도 그레디언트 벡터가 있을 거고 또 이 점에서도 있겠죠. 여기서는 여기로 형성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형성되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attach the gradient vector라는 것은 함수 f의 gradient 벡터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이것이 we obtain 3dimensional vector field on the surface. 서페이스에서 어떤 벡터 필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여기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벡터 필드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3차원 얘기고 2차원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이 있죠. 바로 원 같은 거. 편의상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레벨 서페이스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요것이 레벨 서페이스가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너무 두껍네요. 죄송합니다. fxy라는 것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레디언트 오브 f를 계산하면은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i번째 성분은 얘를 x에 관해 편미분한 거 j번째 성분은 얘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한 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쪽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여기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여기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이 방향 뭐 이런 식으로 쭉 생기겠죠. 예. 그러면은 요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벡터 필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if we attach the velocity vector to each point of flowing fluid에서 만약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때 velocity 벡터를 붙이면은
우리는 3차원 필드 디파이너 리전 스페이스 3차원 공간에서의 뭐 벡터 필드를 만들 수 있다는데 그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그라디언트 F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F가 요 벡터 필드를 보고 아, fxy가 이렇게 생겼네라고 이제 먼저 유출을 해내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떻게 유출하냐면요. 실제로 보세요. x 플러스 y죠 1이죠. 그래디언트 f는 2x, 2y죠. 만약에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작아요. 아, 어차피 그래봤자 상수 똑같겠구나. 아니,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래도 그래디언트 벡터는 똑같은 형태로 나올 테니까요. 예, 그냥 요거까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vectors in the gravitational field point toward center mass. 이건 뭐냐면은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은 저도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은 구라는 것이 반지름이 A인 스피어의 이제 레벨 서페이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디언트 오브 F를 구해보면은 EX, EY, EZ잖아요. 그러니까는 X, Y, Z 방향인데 중력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붙어요. 중력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라디언트 F는 여기 어떤 이제 지구 같은 것이 있을 때, 지구가 있을 때, 지구의 한 점에서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F라면은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중력 방향 G예요. 그래서 그림 16.8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오브 그레디언트 F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돼요. 예, 지구 중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F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나타낸 건데 이 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를 나타낸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벡터 필드는 이제 벡터 필드를 실제로 그릴 일은 많이 없겠지만은 실제로 보겠습니다. The radial field of position vector point in the plane.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면은 An arrow is drawn with its tail, not its head at the point F.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radial field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현재 F라는 벡터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컴포넌트 폼으로 X, Y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벡터 필드를 그릴 때 X, Y 일단 원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원점에서 아무것도 없고 X랑 Y가 1,1일 때 여기서 어떻게 돼요? F가 1, 1이니까 1,1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만약에 X가 1이고 Y가 2다. X가 2이고 Y가 2다. 2,1에서는 2,1이라는 점에서는 X가 2고 Y가 1이니까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X가 2이고 Y가 2이면은 2,2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은 1,-1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필드는 이렇게 그립니다. X, Y 대입하고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벡터를 그리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스핀 필드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유닛 벡터인데 x 플러스 y 제곱의 2분의 1승에 요건 약간 복잡한데 일단은 f라는 것이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마이너스 y가 i번째 성분이고요.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분의 x가 j번째 성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벡터 필드를 우리가 그리고 싶다. 원점에서는 당연히 정의 안 되겠죠. 0,0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1,1에서 x가 1이고 y가 1일 때 이 점에서는 어떻게 벡터 필드 형성될지 볼게요. 이 점에서는 x가 1 대입하면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루트 2분의 1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기겠네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0,1에서는요. x가 0, y는 1에서 0,1에서는 0, 1이니까 마이너스 1, 0, 1, 0이니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하나 더 넣어볼까요? x가 1,0일 때 x가 1,0이면은 x에다 1, y 0 넣어보죠. 그러면은 0, 1.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는 형태.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리고 요 점에서는 이렇게 형성될 거고 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 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한 바퀴 도는 형태. 그래서 이걸 스핀 필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벡터 필드 그리는 거는 나중에 벡터 캘큘러스나 이런 데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점을 대입하면은 점의 좌표를 시작점으로 하고 그 점에서의 그 벡터를 그으시면 돼요. 그걸 시작점으로 하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define the gradient field of the differential function f. 미분 가능한 함수 f의 gradient field는 to be the field of gradient. 다음과 같은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한 필드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레디언트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냥 i번째 성분이 f의 x에 관한 편미분, j번째 성분 f의 y에 관한 편미분, k번째 성분 f의 z에 관한 편미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의상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하나의 벡터로 생각하셔가지고요. i번째 성분이 x로 편미분, j번째 성분이 y로 편미분, k번째 성분을 z로 편미분 이렇게 생각하는 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산자 같은 개념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아니면 미분, 적분 뭐 이런 연산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f라는 거, 함수 f에 대한 그레디언트 필드는 i번째 성분이 f를 x로 편미분한 거, y번째 성분을 j번째 성분을 f를 y로 편미분한 거, k번째 성분을 f를 z로 편미분한 거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은근히 이해하기 편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그레디언트는 이렇게 정의된 그레디언트 필드는 이제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거 잘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그레디언트 필드는 뭐 폴스 필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벨로시티 필드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뭐 가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기 때문에 딱히 벡터 필드는 이거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문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왜 하느냐, 왜 이게 등장했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곡선을 따라서 함수 f를 적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런 형태였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건 이런 형태였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선적분 형태는 곡선 C를 따라서 F에다가 아크랭스 파라메터인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F가 뭔지 몰라요. 현재 우리가 F가 뭔지 몰라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가서 그 지점에서 바람 풍속을 잰다? 이건 넌센스잖아요. 이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F 함수값 자체를 몰라요. 대신에 벡터 필드는 알고 있어요. 예, 함수 값은 모르는데 벡터 필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은 라인 인테그랄 하는데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바로 벡터 필드 F를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 위해서요? 특정 곡선 C 위에서 벡터 필드에 대한 선적분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거다. 함수 f의 값을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벡터 필드는 주어져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전에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아까 전에 이제 2차원에서 한번 보죠. x가 있고 y가 있고 여기 원이 있을 때 이 곡선 C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위에서 fxy가 뭐 1이다 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주고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얀 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선 위에 함수 값들이 아니라 이 하얀 선 위에 이런 벡터 필드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곡선 위에서의 함수 값은 몰라요. 단 그 곡선 위를 곡선을 포함하는 주변에서의 벡터 필드 값만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의 함수 값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데서 함수 값을 알 길이 없는데 대신에 이 주변에 벡터 필드 값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위성이나 이런 걸로 잴 수 있으니까요. 단지 함수 값은 모를 뿐이고 그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nsider the line integral of vector field f along the curve C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의 벡터 필드를 계산해 봅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곡선 C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함수 값이 아니라 어떤 함수의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점에서의 이 점에서 함수 f의 벡터 필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로 가져오면은 이것이 바로 벡터 필드 f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곡선 C에 접하는 대로 가서 정 프로젝션을 시켜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런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요런 벡터들을 다 쭉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곡선 C를 따라 벡터 필드를 다 합하는 것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이 벡터 필드에 자 그러면은 요 빨간색 요 벡터는 어떻게 주어질까요? 얘는
벡터 필드 F에다가 뭘 이너 프로덕트 하면 돼요. 여기 곡선 C에 접하는 탄젠셜 벡터를 내적하면은 요게 나오겠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곡선 C 위에서 함수 값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탄젠셜 컴퓨터 기분도 바 도트 프로덕트에서 F 도트 T는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FT는 여기서 얘는 F고 탄젠셜 벡터라는 것은 곡선 R, C에 관한 매개 변수 표현 R이라고 했을 때 얘를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미분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정의 보시면은 라인 인테그랄 오버 벡터 필드라 해서 F라는 것이 주어진 벡터이고 곡선 C가 이게 T에 관한 매개 변수였을 때 곡선 C, 한 벡터 필드 F의 곡선 C를 따라 라인 인테그랄은 즉 라인 인테그랄 of 벡터 필드 F 벡터 필드 F의 선적분인데 어디서 하냐면 곡선 C를 따라서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곡선 C를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의 탄젠셜 컴포넌트만 우리가 추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곡선을 따라서 합치면은 이것이 바로 벡터 필드에 대한 선적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선 따라서 벡터 필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요 특정 성분, 요 곡선 C에 해당하는 요 성분만 추려가지고 우리가 다 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면 이제 탄젠셜 벡터의 정의가 DRDS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탄젠셜 벡터를 다 구해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F 도트 프로덕트 T인데 T는 DRDS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인데 요거를 이제 DS를 분수처럼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 벡터 필드와 D 그리고 곡선 매개 변수 표현 R 요걸로 정의를 합니다. 요걸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곡선을 따라서 벡터 필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DR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 다음 페이지 내용 보시면은 곡선 C의 매개 변수 표현은 항상 이렇게 R, T라고 표현되고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교재처럼 I번째 성분은 GT, J번째 성분은 HT, K번째 성분은 K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벡터 필드 F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M, N, P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X, Y, Z 성분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DR이라는 것은 여기 벡터인데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컴파운드 폼을 쓰면 어떻게 해요? G'T 이렇게 되죠. 그리고 H'T, K''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둘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M하고 G''T, NH''T, PK''T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A에서 B까지 현재 T가 A에서 B까지 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F에다가 R 대입한 거 그리고 dr, dt, d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좀 공간이 모자라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곡선 C를 따라서 함수 F의 선적분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얘는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와 곡선의 매개변수 표현으로 해주시면 되고 얘는 다시 치환적분 형태로 쓰면은 A에서 B까지 벡터 필드 F에다가 여기다가 곡선에 대한 식 대입하고 그리고 dr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대입하고 R을 미분한 거, 각 컴포넌트별로 미분한 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벡터 필드의 선적분을 하는데 벡터 필드가 z, x, y,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 F는 i번째 성분이 z, k번째 성분이 x, y, 그리고 k번째 성분이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에 대한 매개변수 표현은 컴포넌트 폼으로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t제곱 t 루트 t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0과 1 사이. 그때 선적분을 계산하라고 주어졌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탄젠셜 벡터 구하는 건 되게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못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 지금 이거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거 뭐죠? F는 이렇게 주고 DR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실제로 이걸 갖다 그냥 바로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은 F에다가 Z자리에다가 요거 대입합니다. 루트 T. 그리고 XY는 XY. 그리고 Y자리에다가 여기 Y제곱자리에다가 T.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DR이라는 것은 DR이라는 것은 이거 2t, 얘 t, 얘는 2 루트 t 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x를 f의 t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치환적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dx는 f 프라임 t dt 이런 식으로 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r도 t에 관한 변수인데 dr은 이거에 dt 이렇게 디퍼런셜 폼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r이 t제곱이면 dr은 2t dt dr은 t일 때 미분하면 1이네요. 죄송합니다. t면 dr은 1 dt 그리고 r이 루트 t일 때 dr은 2 루트 t분의 1 dt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선적분은 곡선 C를 따라서 F와 도트 DR 은 이제 치환하니까 A부터 B까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F 루트 T T 3승 마이너스 T 제곱 요거와 도트 프로덕트
어떤 거예요? dr 2t 1 2 루트 t 분의 1 그리고 dr이 요거에 dt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0에서 1까지 루트 t 곱하기 2t니까 2t 루트 t 그리고 t 3승에 1이니까 플러스 t 3승 그리고 마이너스 t 제곱에 2 루트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t 루트 t dt 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은 뭐 그냥 여러분 여태까지 많이 해보셨으니까 계산하시면은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라인 인테그럴에서 벡터 필드를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F라는 벡터와 그 곡선 C에 대한 매개 변수 줬을 때 이걸 대입해서 풉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인테그럴 with respect to dx, dy, dz. 자, d와 여태까지는 다 아크랭스 파라미터로 적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dr, 곡선 r에 대한 매개 변수 아니면 t에 관한 변수인데 이거를 dx, dy, dz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이제 하고 싶으냐?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하는 3차원 공간이잖아요. x, y, z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벡터 필드도 우리가 어차피 지금 우리 사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필드 결국 i, j, k 성분만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그것들은 뒤에 x, y, z랑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적분도 dx, dy, dz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익히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라인 인테그럴을 dx, dy, dz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벡터 필드 f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x번째 성분, 즉 요 i번째 성분만 알고 싶다. 그럼 나머지는 버려도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요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let F라는 벡터 필드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i번째 성분이 M, J번째 성분이 N, K번째 성분이 P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곡선, 매개 변수 곡선 R, T는 XT, YT, ZT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매개 변수 곡선은 어차피 X, Y, Z 축 좌표 표현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T라는 거 생각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T라는 거 생각해 가지고요. X, Y, Z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뭐라 그러면 we have line integral scalar function with respect to one coordinate such as 요것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mdx만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즉 이 f라는 벡터의 i번째 성분을 x라는 축으로 얼마만큼 적분을 하는 거냐 그것만 물어봐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내가 현재 벡터 필드 3차원 공간인데 나는 x축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yz 성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잠깐 묻어두기로 하고 우리가 to define the line integral for scalar function m 요걸 적분하기 위해서 저걸 적응하기 위해서는 we specify a vector field f는 m 요것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벡터 필드였을 때 다른 성분은 필요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성분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F라는 벡터 필드가 현재 M, 0, 0 요것만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i번째 성분만 우리가 따지자. 다른 거 보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미분해보죠. dr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요거를 g의 t, ht, kt 뭐 이런 식으로 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놨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dr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얘를 x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얘는 보세요. g 프라임 t, h 프라임 t, k 프라임 t, dt였어요. 이건 이미 앞에서 했었고, 근데 보세요. 현재 x는 gt예요. 자, 여기 지울 겁니다. since x는 g의 t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이거에 대한 디퍼렌셜 뭐예요? dx는 g 프라임 t의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 프라임 t dt가 바로 dx예요. 그러니까 얘는 d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h 프라임 t는 어떻게 됐어요? y는 ht니까 마찬가지로 디퍼렌셜 아니면 자코비안 생각하면 dy는 h 프라임 t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dy, 여기는 dz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곡선 C를 따라서 F라는 벡터와 dr 벡터를 계산을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F는 i번째 성분이 M이고 나머지 없고 dr은 요거니까는 곡선 C를 따라서 M dx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Expressing everything in terms of the parameter t along the curve C, we have the following formul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를 이렇게 두지 말고 얘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여기에서 그러면은 곡선 C를 따라서 F와 도트 프로덕트 R, dr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얘는 M과 dx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N과 dy 더하기 P와 d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쓰면 원래 이렇습니다. 곡선 C를 따라서 M 현재 x, y, z라고 했지만 이건 다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래서 x, y, z, dx 더하기 곡선 C를 따라서 n x, y, z, dy 곡선 C를 따라서 P의 x, y, z, dz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필드의 선적분은 벡터 필드 F의 i번째 성분은 x 따라서 j번째 성분은 y 따라서 k번째 성분 z를 따라서 각각 적분해서 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x번째 성분 따라갈 때는 yz 필요 없다. j번째 성분 갈 때는 xz 성분 필요 없다. ik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쓰지 않고 곡선 C를 따라서 M dx n dy
P dz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참고로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x는 다 t에 관한 함수들이에요. x, y, z는 모두 다 t에 관한 함수들이에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이 곡선이 이게 x에 관한 변수되고 y에 관한 변수되고 z에 관한 되지? 이거는 즉 x제곱 dx 1에서 2까지 더하기 y 3승 dy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x랑 y는 다 t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t 위에서 적분하는 t에 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혼란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t에 관한 함수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f의 벡터 곡선 C에서 벡터 필드 F 선적분은 x, y, z 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볼까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선적분을 계산할 때 곡선 C를 따라서 곡선 C는 헬릭스로 주어졌을 때 그때 얘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곡선 C를 따라서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 dy 그리고 플러스 2x dz. 자, 그리고 매개변수 헬릭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r t는 코사인 t 사인 t t 이렇게 주어져 있고 0에서 2파이까지 헬릭스 한 바퀴 돈 거네요. 0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x고요. 요게 y, 요게 z예요. 그렇기 때문에 since dx는 x가 코사인 t니까 얘를 x를 코사인 t로 치환한 거 생각하시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x는 코사인이니까 dx는 마이너스 사인 t dt 그리고 여기서 y는 사인 t니까 dy는 코사인 t dt 그리고 z는 t니까 dz는 dt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적분식의 값은 인테그랄. 자, 이제 다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 0에서 2파이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y는 sin t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sin t 그리고 dx는 sin t dt. 그러니까는 sin 제곱 t d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dy, x는 코사인 t, dy는 코사인 t dt. 그러니까는 코사인 제곱 t dt. 그리고 플러스 2z dz, 2x, 2 코사인 t 그리고 dz는 dt니까 d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0에서 2파이까지 1 플러스 2배 코사인 t dt 이제 이런 적분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dy, x dy, x dy 맞는데? 그리고 2x dz, y dx. 예. 아, z dy였군요. 이거 z dy나요? 이거 z dy였나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잘못됐나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게 미분은 다 되고 다시 보면은 z는 t, 그러니까 t의 코사인 t 그리고 2x dz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은 0에서 2파이까지 사인 제곱 t 그리고 더하기 t의 코사인 t 더하기
2배 코사인 t d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t인데. 예,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예, 계산하면 그냥 파이가 나올 겁니다. 이건 뭐 그냥 계산은 매너 오브 타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인 인테그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것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work done, 그러니까 한 일에 대한 거네요. work done by a pulse over the curve in space. 그러니까 곡선 C를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이제 운반을 하는데 곡선 C를 따라서 운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이 곡선 C를 따라서 움직여 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곡선 C를 따라서 움직일 때 힘을, 폴스를 만약에 내가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내가 힘을 줬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항상 이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쪽 방향 힘을 주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탄젠셜 방향이 있을 때 실제로는 요만큼만 가게 되죠. 요 정도만. 예. 근데 요것이 뭐냐면 바로 벡터 필드 F와 탄젠셜 벡터 T의 이너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와 탄젠셜 벡터를 매적을 한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 16장 처음 할 때 이 곡선 C는 dx, dy, dz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의 길이에 대한 것을 단위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ds 이것이 바로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워크돈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1차원에서도 했었어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끌고 가죠. 항상. 이게 공중에 떠서 날아갈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여기다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일은 바로 이만큼이 되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탄젠셜 벡터와 이너 프로덕트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예. 근데 탄젠셜 벡터가 이제 여기서는 x축의 평이가 1i라 이것이 바로 i번째 성분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곡선 선적분을 하자면 이제 탄젠셜 벡터는 곡선 C를 따라서 다 나오니까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벡터 필드 F의 곡선 C를 따라 선적분이죠. 그래서 한 일이 바로 선적분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선적분 값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이제 곡선 C를 따라 벡터 필드에 대한 워크 돈이 바로 한 일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도 있고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ind the work done by the force field. force field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곡선 C를 따라서 이때 work done 한 일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F라는 것이 필드 F가 컴포넌트 폼으로 쓸게요. 얘는 y-x제곱이 i번째 성분 그리고 z-y제곱이 j번째 성분 그리고 k번째 성분은 x-z제곱 이것이 k번째 성분이죠. 그리고 매개변수 곡선 C에 대한 표현이
얘는 컴포넌트 폼으로 쓰면은 현재 t제곱 t3승 이렇게 나왔네요. t제곱 t3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x, y, z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 y, z를 대입해서 이제 함수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는 0에서 1 사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때 work done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와 탄젠셜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해서 아크랭스 파라메타로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것이 여태까지 계속 안 되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곡선 C를 따라서 벡터 필드 F의 도트 프로덕트 요 곡선 C의 그 매개 변수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은 이제 dx, dy, x, y, z로 하면은 m dx 곡선 C를 따라서 그리고 n dy 그리고 p dz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x, y, z는 전부 다 t에 관한 함수니까 얘는 t에 관한 식을 적분하는 거예요. x에 관한 식, y에 관한 식, z에 관한 식 아니에요. t에 관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m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x죠. 그러니까 dx는 dt 그리고 y는 t제곱이기 때문에 dy는 2t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dz는 z는 t3 쓰니까 3t제곱 d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 도는에 관한 식은 인테그랄 t는 0과 1 사이를 움직일 때 t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m, 여기 m이죠. y는 t제곱, x는 t제곱. 그러니까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0이네요. 0 곱하기 dx 더하기 z 마이너스 y제곱이네요. z는 t3승, y는 t제곱. 그러니까 t3승 마이너스 t4승. 그리고 dy는 2t dt 더하기 x는 t, z는 t3승이니까 t-t의 6승 그리고 dz는 3t제곱 dt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면요. 요것이 m, 요것이 dx 그리고 요것이 n, 요것이 dy, 요것이 p, 요것이 dz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서 얘를 이제 전개해서 쭉 계산하시면요. 다항 함수니까 뭐 그냥 0에서 1까지 t의 4승이 어디 현재 어떻게 하면은 3t 제곱 t 4승 t의 3승 3t 제곱에 여기서 2t 4승 2t 4승 그리고 마이너스 2t의 5승 그리고 3t 제곱하니까 3t 3승 그리고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3t의 8승 뭐 많이 나오네요. dt 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60분의 29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타 같네요. 여기 3t3 맞네요. 3t3승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적분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워크돈, 즉 벡터 필드의 그 라인 인테그랄을 우리가 식을 세워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관점이니까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